우리는 이제 수축의 시대고 재건축 재개발의 시대입니다. 서울 특히 대도시 광역시급에서 실거주를 하신다면 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부의 스탠스에 맞춰가지고 실거주와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아파트는 망고쌤. 압구정동이 재건축을 하기 전까지는 반포가 대장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강남의 대치동 쪽에 이제 구축들이 좀 있잖아요. 우선미나 이런 것들이 재건축을 하면 추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이제 흥미진진하겠죠. 그러면 재건축을 해야 되고,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된다. 재건축의 제일 첫 단추가 안전진단이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이제 정규 강의 할 때도 이렇게 안전진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시작을 하려 그러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시작을 아예 못하게 하려 그러면 안전진단 기준을 올려가지고 시작을 못하게 아예 때려 막아버리면 되죠. 근데 이전 정권에서는 이거를 이제 때려 막는 분위기였고, 이번 정권에서는 이걸 대대적으로 푸는 분위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서 111곳이 통과가 됐고, 무려 단 7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 5년에 5배를 했다는 거죠. 5배. 자, 여러분 서서히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이거 안전진단 통과해봐야 빠르면 10년이다. 10년 걸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10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안전진단 통과되고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 평균적으로 9.6년이 서울에서는 걸린다고 하는데,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10년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럼 10년 뒤에 되는 건데 뭐 지금 벌써 들어가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10년 뒤에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에 사면 10년 뒤의 가격을 할인해서 지금 사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이 기대감이 커지면 할인율이 점점 깎인다는 거죠. 뭔 소리냐? 나중에 30억이 될 거를 지금 15억에 샀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1년에 1.5억씩 오른다고 보면 되겠죠, 단위로? 근데 이제 이게 재개발 재건축 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분위기가 뜨게 되면 이게 15억 할인돼 있던 게 이제 10억이 할인되고 8억이 할인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할인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비싸게 사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입지가 좋고 장기적으로 재건축이 될 만한 곳에서 들어가서 애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게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게 되고 노후 준비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도 맞죠. 투자도 중요한데 일단 베이스 캠프를 좋은 곳에 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은 그러할 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베이스 캠프 깔 돈도 없어요. 이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모아가지고 해보려 그래요 라고 한다면은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열심히 다녀야 되고 지방도 다녀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섣불리 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예 실거주하기가 힘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전세를 살고 있고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분들, 이게 다 방향이 틀리다는 거죠. 그 방향성을 잡고 전진하셔야 돼요. 방향이 맞다면 열정적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방향이 안 맞는데 열정적으로 가면 딴 데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잡아드리는 게 망고쌤 멤버스입니다. 여기 아래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통과된 게 7만 가구다. 와, 7만 가구 분당이 한 9만 가구 조금 넘어가요. 신도시 중에 가장 큰 데는 이제 동탄이죠. 동탄이 1, 2 합치면 10만 가구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당 신도시 규모에 버금가는 게 올해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다. 이제 안전진단 통과가 됐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걸릴 거다. 주택 공급에 물고 텄지만 현실화에는 10년 이상 걸리세요. 이게 맞죠.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긴 싸움이니까 실거주하면서 애들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실거주도 되고 애들도 키우기 좋은데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고금리와 공사비도 변수다. 고금리와 공사비는 변수인데 지금의 변수죠. 이게 10년 동안 계속 지속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오를 거고, 고금리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우리가 장기 성장으로 가면 금리는 점점 떨어지는 게 맞죠.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금리가 오래 지속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본다 그러면 고금리와 공사비는 그냥 그 상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좋은 데 가서 애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 집값이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대장이 될 압구정입니다. 압구정. 요거는 뭐냐면 DA 컨소시엄에서
제시한 압구정 2구역 조감도인데 여기는 이제 신현대 되겠어요. 여기 구현대고요. 요즘에 말 많고 소송 전하는 데는 구현대고 여기는 신현대 이렇게 짓는답니다. 와. 어쨌든 올해 상반기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노후단지가 대부분 수도권 이게 중요해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은 재건축이다. 자, 서울에서만 약 7만 채가 재건축을 확정했다. 와, 재건축을 확정했다는 이야기는 안전진단 통과가 됐고 지구 지정이 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단추를 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지구 지정까지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연평균 입주 물량은 4만 5천 채인데 2018년부터 2022년 10년 평균 입주 물량은 3만 5천 채입니다. 참고하세요. 최근에 공급이 22년까지 좀 많았다. 그런데 23년부터 급감한다. 3만 5천 호도 안 된다 이제 2만 5천 호도 안 된다 이렇게 뚝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훌쩍 넘는 물량인데 그러면 7만 가구 해봐야 최근 10년의 서울의 입주 물량의 2년치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통과돼도 서울은 공급이 계속 부족할 거다. 집값이 어떡할 거냐 이제 책임져라 막 이런 거죠. 더 해야 된다 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러면은 이제 뭐 근서자 배 불리는 일이다 뭐 이런 근서자 배 안 불리고 그러면 집값 뭐 안 올린다고 분양가 상한제하고 다 때려잡아 놓고 이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집값이 그러면 계속 안정이 돼요. 그죠? 예, 집을 계속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계속 지어야지 경기도 활성화되고 집값도 안정될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집을 많이 지을수록 집값이 더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집을 안 지을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집값을 잡는다면서 집을 안 짓는 정책만 해대니 앞에서는 집값 잡는다 그러고 뒤에서는 집값을 올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앞에서는 욕하지만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서는 뒤에서는 박수치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왜? 집값 잡는다면서 올리는 정책만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그죠? 예, 그랬었는데 이번 정권은 계속 이거 찍어대는 거 보니까 조금 그렇다. 하지만 이렇게 찍어대도 서울의 전체적인 입주 물량은 적다. 많이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전국 노후단지 111개, 10만 7,799가구가 통과가 됐다. 안전진단 통과가 됐는데 이게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됐던 5년여간 문재인 정부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21개밖에 안 돼. 와, 5년 동안 21개. 근데 우리는 상반기에 111개. 와, 어쨌든 어마어마하다. 재건축의 시대다. 아, 집중하세요, 재건축. 예, 재건축.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수도권에 위치한 단지만 76개고요. 8만 7,520세대입니다. 10곳 80%가 수도권이다. 이런 이야기죠. 수도권은 재건축으로 핫하다. 특히 양천구 노원구가 많은데 양천구는 12개 단지 2만 3,098가구. 와, 양천구 목동이겠죠. 목동. 그리고 상계주공 11개 단지. 상계주공은 1단지부터 19단지까지 있어요. 19단지인데 15단지가 공무원 주공이니까. 그래서 18개 민영단지가 있는데 그냥 11개가 통과됐다. 상계동에는 16단지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창동에 17, 18, 19단지가 있어요. 자, 그게 1만 8,516가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각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양천구 노원구에 집중하셔야 된다.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서울은 이제 이렇게 됐다. 서울, 경기, 인천이 많다. 대전도 많네요. 대전도 많고 경남 1만 5,080세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지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꽉 더 이상 확장이 불가한 동네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 강남 3구에서는 송파구의 5개 단지가 1만 1,300가구. 이 5개 단지 중에 이제 올림픽 삼총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대단지들이 송파구는 대단지가 많아요. 그래서 한 개를 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송파구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서초구는 4개 있는데 1,577가구잖아요. 여기는 5개 있는데 1만 1,300가구잖아요. 송파구는 대단지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서울의 자치구들이 노후주거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안전진단할 때요. 예비안전진단은 공짜인데요. 정밀안전진단은 돈이 들어요. 그래서 모금운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몇 억씩 든단 말이야. 그래서 가구당 큰 단지에는 30만 원, 50만 원, 뭐 작은 단지에는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지가 작다고 안전진단 비용이 단지 수에 비례해서 확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안 하려 그러니까 서울의 지자체들이 돈을 빌려주기 시작해요. 특히 노원구가 되게 적극적이다. 노원구가 관내 노후단지에 수억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을 천액 무이자로 지원하고 나중에 입주하면 갚으세요.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원구는 노후단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노원구 청장님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인천에도 각각 23개, 그 다음에 인천에는 5개 이렇게 통과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 침체 시기를 재건축 추진 척기로 보고 있다. 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정부 규제가 심해져. 불황일 때는 정부 규제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약하게 만들고 양도세 혜택도 주고 조합원들에게 양도세 규제도 약해지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 빨리 진전시켜 놓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안 좋을 때가 뭐 오히려 좋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 진행 과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안전진단은 30년이 넘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보통 10년 걸리니까 안전진단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최소 추가로 2, 3년 더 걸리겠죠. 그런 겁니다. 평균적으로 9.7년이 걸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그렇더라. 그래서 요거를 빨리 땡겨주는 게 신속 통합 기획인데 요거를 뭐 많게는 3년, 적게는 2년 이렇게 단축을 시켜준다. 이게 신통기 대신에 이제 서울시에서 원하는 걸 내놔라. 임대주택을 내놓던가 땅을 많이 내놔라.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사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천천히 실거주하면서 버티면 베이스 캠프가 아주 훌륭해질 것이다. 꽃이 필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데 입지가 좋은데 애들 키우기 좋은데 이런 데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복병인데 요거는 10년 뒤의 얘기니까 이제 10년 뒤에는 또 많이 달라져 있겠죠. 어쨌든 당장은 복병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줄여야 된다는 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당하고 야당이 얼마까지 면제를 해줄 거고 면제 안 해주는 구간에서는 얼마까지 세율을 올리고 낮출 거냐 요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당장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요거 때문에 신경을 못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순살 아파트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서울, 경기도, 대도시는 재건축의 시대가 올 거다. 물론 재개발도 오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 집중해야 된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